안녕하세요. 화가 성영록입니다. 성영록의 그림 산책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벚꽃이 참 많이 피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도 점심에 제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랑 점심을 먹고 집 근처에 있는 안양천변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벚꽃이 피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만개한 나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만개하고 또 이제 피어가고 이제 피려고 하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겹겹이 있다 보니까 되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예쁜 색들, 분홍빛이 나기도 하고 조금 더 연지색이 나기도 하고 또 약간 녹색 잎사귀가 난 데는 약간 연두빛이 돌기도 해서 되게 봄의 환상곡처럼 되게 예쁜 천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벚꽃이 피면 항상 이제 너무 이제 더워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켓을 입었다가 자켓을 벗기도 했는데, 그래서 벚꽃이 피면 이제 초여름이 되는 문턱에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산 속이나 산 밑에 가면 아직도 매화는 피어 있어요. 오늘도 저도 제가 이렇게 얼마 전부터 하게 되는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를 심고 왔는데 그 주말 농장이 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매화나무는 이제 활짝 펴서 오늘 오면서 또 그 매화 향기를 맡고 또 매화를 보면서 또 되게 즐거움과 행복함과 설레임을 갖고 온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게 벚꽃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한 그림하고 약간 그 벚꽃을 보고 그린 건 아니지만 벚꽃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친구랑 안양천변에서 벚꽃을 보면서 그래, 오늘은 이 그림으로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그림은 그 사람의 봄날입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사람의 봄날은 길이가 120cm에 세로 60cm, 그러니까 좀 작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는 냉금지 위에 먹, 그리고 채색, 금분, 음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작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바쁜 한 해가 되었었는데, 그때 아마 초에 부산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가 단독룸으로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전시를 했던 신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을 오늘 왜 매화를 그리는 화가 성영록이 갑자기 벚꽃 얘기를 꺼내고, 또 이 그림은 매화를 그렸는데 왜 벚꽃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벚꽃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앞에 서두에 이야기한 게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2016년 정도에 지금 보시는 이 벚꽃 사진을 이제 봤습니다. 이 사진과 다른 사진 두 개를 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제가 매화를 그리는 화가다 보니까 봄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분들이 매화가 피고 내 주변에 매화가 피어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찍어서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매화를 보니 소영록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매화를 보니까 화가님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매화를 보니까 네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매화 사진으로 안부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분은 매화를 알고 찍었는지 아니면 이게 매화가 아닌데 벚꽃인데 매화로 착각해서 찍으셨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딱 봐도 벚꽃 사진이에요. 그런데 벚꽃인데도 미술 전공이나 사진 전공자가 아닌데도 되게 예쁘게 화면 경영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흰다 못해 아예 하얀 벚꽃 사이에 있는 가지가 먹으로 그려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중에서도 되게 기억이 남고 되게
이 사진은 되게 많은 생각이 되는 사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언젠가부터 그 사진이 생각나서 한 번씩 보게 되고 한 번씩 보게 되면서 언젠가 내가 쟤를 약간 응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진을 받고 한 3년 만에 이제 그림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금지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위에다가 그 하얗게 흐드러지 핀 벚꽃을 배경으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근본으로 약간 막 갈필도 나오고 금방 뭐 잘 그리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막 속도를 내면서도 급하게 필을 돌려가면서 완성을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과 또 제가 기대했던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벽에 세워놓고 저는 이제 약간 그림을 그리다가 얘가 잘 안 되면 그냥 약간 너 뒤로 나가 서 있어 이런 것처럼 그냥 작업실 공간 한쪽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보고 또 밥 먹으면서도 보고 또 나갔다 오면서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를 보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아이에 대한 또 다른 영감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런데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저 아이에게 근본으로 모든 터치와 꽃 모양과 동그라미 선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으니까 근본은 먹을 아무리 칠해도 다 덮어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문득 이제 영감이라고 떠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득 먹을 열심히 이제 벼 위에 갈아서 걔를 하루 정도 숙혀 놓은 거죠. 이걸 숙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면은 살짝 뚜껑을 덮어놓고 나면 얘가 이제 수분이 날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약간 이렇게 물과 같이 갈렸던 먹이 이제 먹집이 좀 더 약간 찐덕찐덕하고 꾸덕꾸덕해지는 약간 젤리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죠. 수분이 날아가서. 그래서 그 아이로 이제 배경을 칠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근본이 다 덮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묘하게 이건 동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닌 이런 먹과 조합이 돼서 그런 게 되게 은은하면서도 되게 고혹적인 배경이 완성이 됩니다. 우연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당시에 그리고 있던 그림들을 다시 세워놓고 잠시 밀어놓고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열중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는데도 배경을 이제 먹으로 수십 번을 칠해서 올립니다. 아무리 얘가 진한 걸 해도 이렇게 다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이제 저번에 말했다시피 마른 뒤에 올리고 또 마른 뒤에 올리는 이런 반복적으로 이제 중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혹적이고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매력이 있는 이제 배경 밑작업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면 매화를 좀 더 화려하면서도 밤에 핀 듯 하면서도 또 우리가 약간 이렇게 회화적이면서도 설명적으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은은하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매화를 어떻게 구도를 만들어서 화면 경영을 해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게 또 몇 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뭐 한 가지를 그릴까 아니면 두 가지를 그릴까 얘를 가득 채울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선에서 이제 후보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결국은 걔네가 2018년도 말 정도에 딱 하니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래 흐드러지게 핀 매화인데도 가지 하나하나만이라도 백매도 있고 분홍빛 나는 홍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어우러져서 약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가지들을 약간 한들거리면서도 이런 약간 빛이 움직이면서도 이 배경과 좀 더 조화롭게 나오는 매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구상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스케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필을 가지고 근본을 찍어서 바로 이제 칠하게 된 거죠. 이제 칠한다기보다는 바로 그냥 매화 가지를 쓱쓱쓱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120에 60짜리 화판이니까 되게 큰 화판에 이렇게 그리게 된 거죠. 그때는 누가 시킬 것처럼 저절로 그냥 붓이 나가요. 뭐 연필로 그리면 종이가 지우다 보면 찢어지기 때문에 저는 스케치를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1호흡을 참고
또 한숨을 머문 다음에 한 필, 1필에 그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근본도 중첩해 나가면 그 선들이 되게 졸박하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결하고 힘 있는 필이 나와야 되려면은 한 번에 그 선들이 그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도에 집중을 해서 매화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분, 저번주에 말한 것처럼 호분으로 수십 번 계속 올려서 매화 가지를 하고 흰색 매화로 완성을 했는데, 그 매화를 보다 보니까 뭔가 단조롭고, 배경은 어두운 먹색인데 매화는 흰색 가지로 한다는 거는 너무 대비가 돼서 명확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뭔가 회화적으로 설명적으로 조금 더 아름다움이 가미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흰색 매화 사이사이에 아주 옅은 듯하게 붉은색 홍매가 들어간다면 좀 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분홍빛이 나는 홍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거의 3년이 걸린 거죠. 화판을 배접을 해서 종이를 만들고 악교포스를 하고 또 거기 위에 이제 그 사람이 보내주신 벚꽃을 보면서 영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 그게 조금 더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먹으로 갈아서 쑥먹으로 여러 번 수십 번을 칠해서 다시 올리고 올렸는데도 그 배경이 이제 은은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구상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만에 완성한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산 해운대 앞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을 때 그때 되게 많은 예쁨과 사랑을 받았던 그림 중에 하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래 걸리기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애착도 가고 되게 밉기도 했고,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작업이 더 미뤄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준비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가기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이런 장시간에 걸리고, 제 그림들이 뭐 5년이 걸린 그림도 있고 6년이 걸린 그림도 있고 또 2년이 걸린 그림도 있고 또 어떤 건 몇 달 만에 그린 그림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벚꽃을 보면 생각나는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랑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벚꽃을 보다 보니까 그래, 이 그림을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그림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또 하나 더 있는 게, 그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저는 이 완성을 해서 언젠가 그분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한동안 연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완성하고 이렇게 연락을 이제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약간 또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분이 연락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 그분께서 이제 좀 갑자기 몸이 조금 안 좋아지신 거예요. 편찮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연락이 한동안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이분께 어떻게 감사함이나 아니면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이렇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었죠. 한 1년 정도 연락도 안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께서 열심히 이제 이게 수술도 하시고 이게 이겨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정확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저도 건너 이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으로도 안 좋고 감사함이 있는 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런 그림을, 이분 상황을 듣고 그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완성이 안 되던 그림을 좀 더 먹으로 했고, 그리고 완전 밤에 피는 가장 강인하게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매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강인함과 굳건함과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꽃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흐드러지게 피고 희망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이분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이런 나의 감사함을.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겨내셔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더 감사하고 또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겨낸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또 희망적인 그림을 그렸던 저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과의 좀 더 특별한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스크,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해서 제가 이 마스크에 제 그림이 들어간 이런 아트 상품이 있었는데 그런 마스크를 그분께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작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분께 항상 고맙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그리고 이 그림은 그때 보내주신 그 벚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말도 전해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했고 좀 더 좋아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져다 보니까 항상 요즘은 어느 분들이 하나하나 사진을 보내주시고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그리지는 않지만 이제 그 사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고 조금 더 이렇게 더 옛날에도 정중히 진중하게 봤지만 지금은 보내주신 사진마다 더 다 저장을 해서 하나하나 내가 더 간직하고 그걸로 보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런 희망적인 그 사람의 봄날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유심히 보는 경우가 더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벚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봄날이란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하고 이 영상을 그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고 또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신 사진 하나가 예술가들은 어떤 것들을 일상적인 현상이나 이미지나 자연을 보고 내가 그걸 먹고 열심히 소화를 시켜서 뱉어내는 결과물이 예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은 사진 하나 그리고 또 그분이 그냥 지나가다 우연하게 찍은 사진 하나가 이렇게 또 제가 좋게 의미 있고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림으로 탄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함을 평생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저도 약간 지금 설레고 기분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보면 되게 벚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요. 그 만개한 벚꽃을 보시면서 이 송영록이 그린 그 사람의 봄날을 꼭 더 한 번 정도 더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그림으로 제가 문득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와 또 다른 송영록의 그림 이야기로 또 그림 산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